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금요일은 어딘가로 우리를 여행하게 해주는 그곳에 가고 싶다 있는 날이죠. 오늘은 독특한 분입니다. 버스킹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이번의 무대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죠. 지구 전체가 무대라고 할 수 있겠죠. 길 위의 뮤지션 안코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을게요. 칭찬인데 기분 좋아요? 저는 주로 기분이 좀 좋은 편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외모도 독특하지만 한국말 하는 스타일도 독특해요. 혹시 아, 그래요? 예. 한국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구 한 사람한테 배웠다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항상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좀 있다가 한 6년 정도 있다가 중학교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다시 떠나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 많이 만나봤고 그러니까 일단 잊혀지지 않은 언어처럼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좀 보내셨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언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모국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언어가 모국어일까요? 모국어의 기준이 아기 때부터 처음에 배우는 언어라면 네. 일본어입니다. 아, 일본어요. 네. 일본어가 그럼 뭐 아기 때부터 배우신? 네, 제 일본 부모님이 입양이 됐습니다. 네네네.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그걸 처음에 배웠는데 이제 언제쯤 뭐 10대 초반 때부터 영어로 공부를 시작했고 외국인 학교 다녀보니까 사실 영어가 제가 아마 제일 잘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지금. 아, 현재로는. 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주로 곡도 영어 노랫말로 그쵸. 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는 월드뮤직 전 프로그램인데요. 세계 음악 기행에 이렇게 초대되신 기분 어떠세요? 아, 저 오늘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주 기분 좋게 무슨 일이 있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여기에 초대받은 게 너무 영광이고요.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기대됩니다. 네. 그 비정상회담 같은 좀 인기 프로에 깊은 인상을 남기셔가지고 또 알려지셨는데요. 한동안 또 방송을 통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다가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한 그런 입장이죠. 저는 저랑 방송국과 약간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가요? 특별해요. 왜냐면 네. 저는 솔직히 어떤 방송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더러웠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예, 있고. 약간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던 적 그리고 하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 다시 하고 싶다 네. 언젠가 다시 기억이 된다면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가리게 됐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 저건 안 하겠습니다. 저건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약간 안 하다가 최근에 77억의 사랑이라고 JTBC에 나오는 방송이 지난주에 첫 회가 나왔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게 녹화도 했고 네, 이게 예능 프로네요. 예능 프로죠. 근데 제가 사실 예능 프로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으면 예능 프로 아닌가요? 전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걸 하면서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나라마다 자기만의 의견을 말하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나라에서 자라왔으니까 그냥 저의 여러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로 그걸로 되게 재밌게 나가고 근데 제가 웃긴 캐릭터 막 이런 캐릭터로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뭐 바보스럽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쨌든 재미 있어야 하는 보통 뭐 시사 프로나 이런 것보다는 재미 있어야 하는 이 구성이 약간 국제 커플들의 연애 스토리 이런 거 소개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랑에 대한 얘기네요. 어떻게 하다가 네. 또 사랑에 빠지게 되셨어요. 이 두 분은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재밌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코드라는 뮤지션, 아티스트를 상징하는 게 또 이 버스킹이고 특히나 한국 서울 하면은 또 젊음의 상징이기도 했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촌에서 아주 오랜 세월 버스킹을 해오셨습니다. 요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자리를 지킨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신촌 3번 출구 3번 출구 신촌 2호선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버스킹을 했었어요. 아, 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절대 자랑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거기서 하기 전에 아무도 거기서 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거기 딱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버스가 바로 옆에서 지나다니고 있고 아, 그 약간 애매모호한, 광장 예. 같은 느낌을 찾죠 사람들이. 예. 광장이나 약간 빈 공간을 찾는데 거기는 약간 엉뚱한 데처럼 예, 보이니까 예, 예. 안 하는데 뭐 저는 특히 그 장비가 되게 커서 스피커를 크게 하니까 버스 소리보다 더 크게 공연을 할 수 그래요? 있는 예. 주로 버스커들보다 조금 더 큰 편이라서 거기서 할 수 있게 돼서 약간 상징적으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뭐 다른 애들도 거기서 하기 시작했죠. 그럼 앙코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제 땅도 아니고 뭐고 그런데 웃긴 게 가끔씩 그 다른 애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하러 나갔어요. 장비 네. 들고. 그러면 그 버스커가 저를 보고 앙코드 씨 비켜드릴게요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봐봐요. 왜 비켜줘? 예, 예. 왜 비켜줘? 너가 먼저 자리 찾았잖아.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네. 그래도 앙코드 씨 원래 여기서 괜찮아요. 저 어차피 지금 그 마지막 곡이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뭔지 네. 약간 비켜주는 문화가 생겼는데 그건 제가 절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다른데 먼저 자리를 잡으면은 다른 사람이 안 비켜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서로 의논하고 자리를 상담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3번 출구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생겼죠. 신촌에. 2호선 3번 출구. 그렇죠. 신천역. 맞습니다. 신촌역 3번 출구. 아, 거길 가면 일단 앙코드 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군요.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버스킹을 아까 앙코드 씨를 소개하면서 세계가 무대이다 했는데 20여 개국을 방문을 하셨고 실제로 거주를 오랫동안 하신 나라도 뭐 한 10곳이 되죠? 10곳 이상인가요? 제가 솔직히 이걸 세보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아마 20개국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리고 거주의 기준도 또 약간 애매하잖아요. 6개월이면 거주했다고 할 수 있나요? 6개월, 3개월? 글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주로 네. 그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러 나라를 잠깐 보고 사진 찍고 가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원래 여행하고 싶었다고 네. 생각했던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을 들어가서 네네. 그냥 거기서 돈을 벌면 어떤 식으로 벌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거를 직접 느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남아공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네, 비자가 6개월은? 허락하니까 네네. 6개월 있다가 떠났고 포르투갈도 6개월을 2번 했고 네네. 바르셀로나 4개월 있다가 2개월 있다가 한 달 네. 이런 식의 태국은 총 한 2년 살아봤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태국을 꽤 오래 머무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태국이 편해서 좀 맞아서 그랬던 건가요? 사실 태국이 아마 제 너무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가진 게 태국에서 처음으로 많이 변했어요. 어떤 섬을 네. 찾았는데요. 그 섬에 도착하면서 여기가 있구나. 네. 이제 그냥 여행을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여기 그냥 정착해도 그냥 되겠다? 정착할 만한 장소 아닌가라는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게 그 섬이었습니다. 섬 이름 혹시 지금 기억나나요? 코사메트. 코사메트. 기억나죠? 네, 어떻게 해줄 수 코사메트. 코사메트 아니면 코사메트 뭐 이런 꺼가 섬이란 뜻이고 네. 사메트 그러니까 사메시라는 이름의 섬이다. 뭐 이런 사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태국 음악을 오늘 음악을 추천곡 비롯해 가지고 라이브도 한 곡 해주실 텐데 한 3곡을 골라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태국 아티스트의 곡을 골라오셨네요. 이 음악 한 곡 듣죠? 예, 이 곡은 네.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은 Sleeping by Day라는 곡인데 네네네. 그 태국 분이 작곡을 한 곡이에요. 마간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사실 이 친구를 그 섬에서 만났어요. 그 섬에서 만났어요. 그 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친구인데 그 분이 이 노래를 그 술집에서 연주를 하시나요? 연주를 네. 하는 거 보고 야 노래 너무 좋다. 네.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친해지고 같이 이 노래 부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배 타고 막 멀미 나거나 아니면 뭐 큰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배가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노래를 틀면서 눈을 감고 편안한 공간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베드룸 스튜디오의
Sleeping by Day 이 곡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그곳에 가고 싶다 금요일 코너. 오늘 저희 게스트는 안코드 씨인데요. 싱어송라이터고 일단 버스킹으로 유명해지신 그런 온라인으로도 또 많은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오늘 그가 추천하는 곡으로 태국의 아티스트 베드룸 스튜디오의 Sleeping by Day라는 곡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킷사메트라고 그러셨나요? 코사메트? 코사메트입니다. 예, 코사메트 네. 섬에 가셨을 때 만난 뮤지션 바에서 이 곡을 연주해서 너무 반해서 같이 뭐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작곡가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막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막간? 네, 네. 막간인데 태국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원래 길어요. 아주 아, 긴데.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서로를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애칭만 다 있어요. 뭐 뽀, 때, 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뭐 겹치면 어떻게 해요? 약간 막간 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알아서 알아서 하죠. 근데 이 응. 친구는 막간이라는 친구는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을 못 만나요. 아직. 예. 근데 막간이란 친구가 그 섬에서 뭐 낚시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엄청 열심히 산 친구고 네네. 그 음악을 열정적으로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약간 그 음원도 이렇게 조금씩 내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멋지고 너무 재능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라서 그만큼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주 밝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그쵸. 곡이었습니다. 얼마나 예, 좋아요. 예. 섬의 기운이 이렇게 싹 느껴지는. 그쵸. 네. 예. 섬 생활도 하셨고, 예. 다른 나라도 아마 방송이랑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별로야라고 느낀 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이 나라는 정말 끝내준다라고 느낀 나라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뭐 국적을 물어보면 난 지구인이야라고 대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구인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뭐 대충 알겠는데, 사람들이 그럼 좀 놀라겠어요. 이게 외계인인가? 지구인 아닌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고. 장난하는 줄 알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라고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하면서 제일 뻔하게 누구나 다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건 Hi,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뭐 영어로 말할 때는 I'm not from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어요. 저는 어디서 오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고 국적은 영국이지만은 일본 부모님이 부모님과 있고 함께. 이스라엘에 6년 살다가 왔다 갔다 이런 식인데 솔직히 제가 제 고향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몇 개 있어요. 몇 군데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냐 물으면 뭐 복잡하게 이 스토리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가끔씩은 그냥 잉글랜드 이렇게 빨리 끝낼 때가 있어요. 눈치 보고 이 상황에 사람은 맞게. 이 사람은 저랑 대화를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의 삼아 물어보니까 그러면 나도 예의 삼아 그냥 영국에서 왔어요라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맨체스터 좋아해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근데 저는 영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영국 사람이라며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향 같은 나라 몇 군데 있다 하셨는데 네. 그걸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고향 같이 여기는 나라가 한두 곳만. 저한테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흐트러졌다고 말할까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강한 무게를 가진 개념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하긴, 저한테는. 네. 그쵸. 예. 상상이 계속 되잖아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그쵸. 계속 어디로 가고 싶다, 귀소 본능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예. 제가 고향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떤 박스 안에 넣고 싶어질 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개념을 드릴까라는 고민할 때만 고향이란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그렇군요. 이해하셨나요? 예, 이게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언어도 한 5가지 언어 쓰시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고향이라는 질문을 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그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고향이라는 건 그 정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있어요. 아 그래서 혹시 뭐 명상 이런 거 하십니까? 네, 매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은 특히 매일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로 예, 샤워 안에 들어가서 예. 뜨거운 물 제가 맞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물 킨 상태에서 방에 약간 스팀 예, 같은 거 예, 만들고 거기서 앉아서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주로 하루의 흐름이 부드러워요. 그걸 뭐 어쩌다가 빠뜨리게 되면 좀 하루가 좀 삐그덕거릴 수 있겠네요. 예, 약간 그런 미신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맨날 하다가 하루 안 하면 오늘 명상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뭐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기타 튠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튜닝하면은 더 소리가 네. 아름답게 들릴 수 있겠죠. 오늘 이 한 곡을 라이브로 직접 기타 연주하실 거고 노래도 불러주실 건데 이게 자작곡인데요. 이 곡은 언제 만드신 곡이에요? 어쿠스틱 기타 오늘 가져오셨고 이 평소에 쓰시는 이런 장비 셋업도 딱 해 놓으셨는데 리허설을 못 하셔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네. 원래 이 노래를 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방송과 적절하게 각각 여러 나라에서 다른 파트가 이어진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곡을 쓸 때 노력이 없었던 곡이에요. 쉽게 쓸 수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원래 곡은 한 번에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그렇죠. 한 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예. 뭐 일본에서 부모님과 여행 같이 갔을 때 약간 B 파트가 나와가지고 그건 괜찮다 하면서 약간 옆에 두고 그냥 옥상 안에 두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남아공에서 그 술집에서 오픈 마이크 했을 때 어떤 코드를 쳤는데 어떤 술 취한 여자가 그 마이크를 잡고 Heaven 이렇게 해서 부르더라고요. This is it. 그때 내가 와. 저거 나 언젠가 곡 써도 되냐?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막 이런 식으로 가서 기억도 못할 텐데 그분은 기억 그쵸. 네. 그리고 뭐 포르투갈에서 처음에 A 파트 부분 코드는 그냥 친구랑 강가에서 놀고 있다가 이거 느낌 괜찮은데 하면서 프리스타일 했고 가사는 영국에서 그 버스를 타면서 어떤 그 옆에 계셨던 분이랑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그 기타를 혼자 치고 있었는데 너 기타 버스에서 왜 치냐 하면서 친해지고 같이 가사를 프리스타일 하면서 나온 가사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 전체는 어느 순간 어떤 축제에 곡이 부족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B 파트, 남아공의 그 후렴 파트, 영국에서 그 파트, 포르투갈 파트 한 번에 한 곡으로 만들자 하면서 퍼즐 피스를 딱 조합했더니 어울린다. 어울린다. 해서 그냥 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렇군요. 네. 다국적인 어떤 굉장히 귀한 곡이네요. 그쵸.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작업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아니, 배부른 소리인가요? 아니야. 약간 모르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막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서. 뭐냐면요. 이게 그 고생은 있지만은 고통스럽진 않아요. 고생은 되지만 고통스럽고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럴 줄 알고 한 건데 네. 가끔씩 진짜 어려울 때 몸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 갑자기 그 옛날에 특히 시작했을 땐 돈이 엄청 없어서 네네. 힘들었을 때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음 단계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라고 바로 찾고 불만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불만을 하자마자 약간 후회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 선택에 대한. 그렇죠. 그 후회가 되게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병 안 들어가게끔 제가 항상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구나. 오케이.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든 상황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구나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이 흘러가고 풀리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 명상의 도움이 엄청 많았죠. 그럴 때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프로블럼 솔버처럼.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길을 찾는 게 아마 저한테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힘, 치트키 같은 거였습니다. 치트키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일본과 영국과 또 어디였죠? 남아공과 뭐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조각들을 조합한 이 곡 헤븐이라는 곡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비 있는 쪽으로 이동하시는 동안에 지금 제가 이거 테스팅 제대로 못해서 그냥 라이브로 할게요. 여기 앉아 하셔도 돼요. 요 마이크 쓰셔가지고요. 예. 지금 0314님께서 이 곡을 앉아서 듣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세계 여행하는 그런 거군요라고 기대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이게 세상을 돌아 여기까지 온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버스킹을 또 뭐 영국의 버스 안에서도 이 곡을 만들려고 뭐 이 곡의 일정 부분을 또 연주하셨다니까 영국의 기운도 묻어 있고요. 남아공에서 또 어떤 그 바에 같이 있던 손님이 헤븐이라는 멜로디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게 또 해준 거잖아요. 공짜로 쓸 수 있게. 문소라님께서 앙코디님의 그 쿨한 말투가 참 재밌고 매력적이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처음에 물었잖아요. 아주 조리 있게 말씀도 잘하시네요. 그게 뭐 생각이 일단 그렇게 똑똑하셔야 그런 말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살짝 무섭긴 하네요. 약간 좀 엄격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수도승 같은 그런 수도승의 엄격함. 아침에 수증기 마시면서 명상해야 되고 또 신촌역 3번 출구 가니까 쫙 비켜주고 혹시 뭐 마샬아트 하세요?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태국에 있는 어떤 마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쿵푸 배우러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태국 북쪽에 있는 마을에 그 쿵푸 스튜디오에 있어요. 유명한 곳이. 그래서 그 마스터한테 배우려고 갔는데 첫 수업에 엄청 강하게 맞았어요. 가슴을 킥을 하이킥 같은 걸 맞아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병원이 제가 말한 게 수영하면 안 되고 운동하면 안 되고 노래도 안 하는 게 좋고 왜냐면 노래 복근 힘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뭐 웃으면 아프니까 웃을 때는 그냥 숨으로 아니 이런 식의 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세게 찼대? 참. 아니요, 제가 뭐라고 해요? 한국말 막는 패딩 보호대 같은 거를 보호대를 제대로 잡지 막았군요. 못해가지고 저의 팔꿈치 자체가 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자살골처럼. 세게 했을 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세게 맞았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당했다라는 좋은 레슨이었습니다. 좋은 레슨이요. 언젠가 다시 시도해볼 마음은 아직도 강합니다. 마샬아트.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쿵후 하신다고 또 그러시죠. 뭐 쿵푸인지 뭔지 몸이랑 관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요. 자, 그럼 이 헤븐 한번 편하게 연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안코드의 자작곡으로 헤븐.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Here we are now, exactly where we are meant to be. Every start looks like an ending, so for where you were gonna go, what do you see? Don't worry about what you cannot see right now. Look at the mind that talks too much. It's all up in the right now, so find your voice somehow. Just listen to your sound. And
And this is heaven. Here we are now. Exactly now we can all let it be. We can finally stop pretending that we're bound by an ending. No, we're all free, free, free. Don't worry about what you cannot see right now. Look at the mind that talks to my yes, I'm all up in the right now. So find your voice somehow. Just listen to your sound. And this is heaven. This is heaven. Make it heaven, you know. Make the most of paradise while we're all still alive. Don't worry about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자,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네 거잖아. 이런 가사 내용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이렇게 오늘도 EBS 라디오 방송에서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인데, 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공간 안에서 조금 제대로 같이 빠져주게 하는 이 음악의 힘으로 언제든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으로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도 앞이 안 보여도 남에게 눈치가 보여도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는 게 세상의 제일 큰 병이고, Please 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안의 외로움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정신 상태라고 생각해요. And this is heaven. Heaven. Make it heaven. You know. And make the most of paradise while we're all. This is heaven. So make it heaven. I'm in heaven, you know. And make the most of paradise while we're all still alive tonight. And this is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금요일 순서, 그곳에 가고 싶다. 오늘 저의 게스트는 뮤지션, 싱어송라이터 앙코드입니다. 그의 라이브 연주로 헤븐 직접 찾았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노래 부르기 전에 앙코드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음반 틀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어이, 별 말씀을. 예, 라이브 음반. 어이,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국 가사 이렇게 슥슥 나올 때는 오늘을 위한 어떤 특별 애들립인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저 이 노래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에는 브리지 파트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게, 뭔가를 준비하면은 그 느낌이 사라지니까. 항상 그 부분은 아무 준비 안 하고 진짜 가끔씩 의미 없이 재미없게 나올 수도 있고, 가끔은 좋게 날 이런 도박을 가지고 있는.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저한테는. 예, 감사합니다. 예. 외로움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탁 끌어당기던데요. 예. 예, 외로움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도 역시 또 명상이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명상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방송에서 명상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괜찮아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저에게,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저를 약간 많이 도와주는 방법일 뿐이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만의 어떻게든 그 방법, 자기만을 힐링하는 방법, 자기만을 성장시키는 방법,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조금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외로움 만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도피하는 거는 어쨌든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맞서야 되는 감정인 그렇죠. 거죠. 근데 많이 네. 쌓이면 결국 언젠가 이상하게 나타나고 이상하게. 왜 갑자기 분노가 나타나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게끔 어른이 완전 40대 50대 되고 나서 20대 때 후회 때문에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피하고 진짜 이 순간에 제대로 살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느껴주고 나타나게 해주고 그 숨 쉬게 해줘야 그 약간 뭐랄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모든 게 맛있어요. 음악이 맛있어지고 물도 더 맛있어지고 네네네. 순간순간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고 말할까요? 네네네네. 아주 잘 말씀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질문에 그 대답에 이어서 이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 현재 한국에 와서 느끼는 이 시대에 좀 느낌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뭐 다르게 느끼십니까? 그때 뭐 제가 읽은 인터뷰 자료 같은 거 보면 차별과 또 이 편견 때문에 뭐 왕따를 경험하시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어때요? 뭐 뮤지션들은 워낙 잘 함께 지내실 것 같고, 예. 근데 한국에 계신 보통 얼마나 오래 계세요? 한 1년? 1년 이상? 그게 맨날 바뀌긴 해요. 근데 네. 지난 2, 3년 안에는 주로 조금씩 한국에 있는 기간이 늘어졌죠.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이게 원래는 한 2, 3개월 있다가 가려다가 그게 4개월이 되고 그게 5개월이 되고 5개월이나 있었다. 일단 다른 나라로 빨리 가야지. 세계를 경험해야지 하다가 그 뭐 지난 2, 3년은 한국에 한 6, 7개월씩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아마 1년 내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제대로 한국에서 하나 좀 활동을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각오를 하셨군요. 생각은 바뀔 네. 수도 있죠. 언제든. 그거를 막 결심하고 누구한테 약속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네. 느끼는 감정은 일단은 한국에서 1년 있어보면 어떨까. 네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자라는 네네. 식으로 네네.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왕따 대한 얘기는 중학교 다녔거든요. 네네. 일반 한국 중학교 다니는 광양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광양중학교. 예, 잠실대교 옆에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 네, 거기서 아마 애들이 다 어렸잖아요. 일단 뭐 어리니까. 13, 14, 15살 이런 애니까 그 신기했겠죠. 약간 갑자기 약간 서양인이 와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등치 크고 조금 더 빨리 성장하잖아요. 등치 크고 뭔가 와 할만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와우 헬로 와 저 봐봐 사진 찍어도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이었다가 갑자기 한 달 정도 왕따 됐다가 제가 작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를 그때 좋아했던 약간 뭐 여자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칠판에 앙코드 사랑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안 하고 약간 귀찮은 표정 했더니 약간 앙코드 싸가지 앙코드 너무 사람이 버릇없다. 버릇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동시에 다 같이 동의하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근데 스스로 자기만의 의견 같은 게 없었던 게 그게 되게 제가 상처받은 게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갑자기 주변 애들이 다 앙코드 왕따 시키자 하니까 따라가야겠다. 왜냐하면 뭐 나머지가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런 사고 방식에 대한 제가 직접 피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의 의견은 뭔데? 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근데 알고 한 달 뒤에 다시 시작됐어요. 헬로 한 달 가는군요. 한 달, 두 달 근데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왜냐면 제가 크게 실수한 건 사실 없으니까 맞아요. 약간 유행처럼 앙코드 왕따 시키는 게 유행되는 거죠. 누군가가 하자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게 제가 그냥 얼마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싶어 해도 선생님들도 제가 왕따 당하고 알고 있으니까 저를 덜 때리려고 하고 저를 덜 때리니까 애들이 더 싫어하고 막 이런 약간 어색한 약간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던 시기 아니었으니까 약간 어둡게 생각했고 아니 그 나이에는 그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일 수가 그쵸. 있죠. 지금 돌아보시면은 뭐 지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은 또 그런 느낌이 덜하긴 한데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아직도 문제적이니까요. 이거를
예. 근데 지금은 한국에 오면서 느끼는 기분이 어때요? 그냥 뭐 그게 예. 많이 뭐 일단 옛날부터 그걸 이해했는데 이건 약간 어렸을 때 생기기 더 쉬운 일이고 그거를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저는 제 주변에 엄청 아름다운 친구들이 많아요. 엄청 특히 뭐 거의 다 음악가들이긴 한데요. 제가 엄청 가족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제 마음을 생각만 해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에 대한 겁이나 그런 거 약간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고요. 네. 이 친구들도 어렸을 때 저랑 같은 반이었으면은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처음에 해보네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저 비판이나 그런 감정 안 느껴지는 게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구나. 이게 생존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그 친구들 그때 반에 있었던 친구들이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저를 뭐 방송에서 보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네. 절대로. 네. 그래서 어렸으니까 그랬던 걸 이해하는데 뭐 갑자기 방송에서 봤다고 갑자기 연락 와서 와 앙코드 와 방송에서 봤어 하는 애들 가끔씩 있는데 네. 살짝 짜증이 납니다.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려고 너 옛날에 그래? 야 이런 봐라 뭐 이런 느낌.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 때 내가 너한테 숙제 물어봤는데 내가 날 생깠잖아 막 이런 그런 기억도 있는데 연필도 안 빌려줬잖아 나한테 막 이러면서. 그렇군요. 않고도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스킹을 세계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버스킹 노하우라든가 뭐 사람들에게 통하는 스타일이 뭐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를 인터뷰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너무 공부를 잘 하시고 왔네요. 뭐 너무 보도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요. 근데 어때요? 뭐 특별히 버스킹하기 좋은 장소. 버스킹이라는 게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이라기보다도 뭐 그렇죠. 예, 그런 뮤지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버스킹이라는 게 되게 흔한데.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의 하나니까 나라마다 그거를 약간 접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처음에 나라를 갔을 때 그 방식이나 그 분위기나 뉘앙스를 약간 배워가는 적응의 시기가 항상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 버스킹 잘하니까 뭐 특히 한국 친구들 중에 뭐 한국에서 잘 되니까 일단 다른 나라 가서도 해보자라고 해서 잘 안 되고 돌아오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버스킹 잘 되니까 저랑 친구인 애들이 한국에 와서 버스킹을 해보면 어떠냐 네. 한번 해봐라고 제가 말하는데 예. 한국에 왔는데 안 되는 애들도 반응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예. 예, 유럽이나 홍콩 이런 데서 엄청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그래 내가 못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아티스트 분들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나라마다 그 문화에 어울리게 네. 사람을 모으는 방법과 사람의 집중 안 깨게 만드는 방법과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예. 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네. 바로 떠오르는 게 일단 사람을 모으고 싶다. 일단 중요한 게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한 번 모이면 알아서 사람이 모여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이 안 모이는데 네. 사람을 처음으로 모이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곡을 시작했는데 한 곡 정도 끝냈는데 아무도 안 멈췄어. 그러면은 다른 곡을 시작하지 않고 네. 3분 쉬어요. 3분 쉬어. 왜냐하면 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리서 음악이 들릴 거야. 누군가 음악을 하네라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든지 의식을 했을 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됐을 때 네. 근데 아무도 안 멈췄네. 네. 그러면 나도 멈추지 말아야지. 아하. 이렇게 되죠. 근데 왔는데 들리는데 관심이 없었다가 왔는데 와 사람 많이 모였네. 뭘까? 그럼 이게 당연히 너무 좋은가 봐. 멈추겠죠. 멈춰야지.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한 곡을 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안 멈춰주면은 그 거리에 100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멈추는 확률이 더 높아요. 무조건적인 그 룰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노래가 끝나면은 아무도 안 멈췄으면 쉬고 아예 쉬고
그 제가 노래를 아까 했던 거를 들었던 멀리 계시는 분들 다 스쳐가고 끝나고 아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새로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되는 것처럼.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사람이 안 모였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안 모인 거는 뭔가 못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 잘 되더라고요. 중요하군요. 네, 네. 그래서 멈추고 3분,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같은 곡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일단 사람을 모으고 음. 사람 모은 다음에 본 공연을 시작하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버스커들에게. 그렇군요. 자기의 강한 노래를 네. 하지 말고 네. 그냥 사람을 일단 모으고 나서 보여줘야지. 공연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짧게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바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길지 시간 두 않습니다. 시간 계속 하면은 사람들이 언제 끝난지 모르니까 어색하게 지금 팁을 줘야 되나 아니 끝내주고 끝났습니다 해줘야 사람들이 네. 시원하게 공연 잘 봤다라는 좋은 감정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짧게 하고 강하게 하고 사람 모을 때는 자기의 강한 곡을 버리지 말고 사람 모으는 곡 하나 만들거나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하거나 사람 관심을 끌고 나서 공연을 시작하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너무 말이 길게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스템이 아주 확실하셔가지고, 야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앙코드 씨 오늘 버스킹 노하우까지 알게 됐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없어서 아쉬운데 오늘 추천곡 가운데 한 곡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곡 중에서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라이첼인가요? 이단 라이헬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 가수 이단 라이헬이나 아니면 그거 말고 사라 타바레스의 사라 타바레스, 곡이나, Bomb Feeling.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둘 다 너무 사랑하는 곡인데 네. 포르투갈 곡이랑 이스라엘 곡인데 음. 제가 오늘의 약간 계절이나 그런 거에 맞게 이단 라이헬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보이라는 곡인데 행복이 언젠가 우리한테 올 거다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런 가사인데요. 이스라엘에선 비가 엄청 소중하고 네. 물이 없는 나라니까 그렇죠. 비랑 행복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의 태양아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